네, 오늘장 선 전략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일단 1950선대까지는 낙폭을 회복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0선 돌파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수급적인 아쉬움도 남고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전략을 고민해 보도록 하죠. 오늘 김종현 연구위원과 그리고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흐름 한번 짚어봐야겠죠. 코스피 강보합권 유지한 반면에 코스닥은 또 사뭇 다릅니다. 양시장 이 온도차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전략이 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판단 좀 내려주시죠. 네. 그래서 최근에 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변동성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유가가 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대형주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었는데 바닥권에서 너무 4%에서 8%까지 급등락하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다. 상품이든 주가든 환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것 자체는 시장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을 만들 수 없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한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EU 집행위는 올해 이제 유로존의 CPI 성장률 마이너스 0.1%, 마이너스의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보일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도 함께 조금 위축시켰던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지난주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에만 시장의 수급이 조금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도 6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거의 6년, 7년간의 상단 매물대를 돌파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밸류는 제쳐두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인 지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두시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에만 집중을 하는 것은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올라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계주라든지 철강, 화학주들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코스피 그리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코스닥을 50대 50 비중으로 좀 균형 있게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격 매력과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 5대5 비중입니다. 앞서 김 의원님의 시각과 좀 동일할 수 있을 것인지 김 의원님은 이제 슬슬 코스닥에서 비중을 줄이고 코스피로 가자라는 쪽이시잖아요. 그건 뭐 정말 길게 봤을 때 얘기고요. 저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올라갈 만한 요소가 없다,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아무리 외쳐봐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달러가 약세로 들어서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그 금통위가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원화 약세를 허용하는 분위기, 즉 글로벌 시장의 환율 전쟁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글로벌 환율 전쟁에 동참했을 때 그와 관련된 변동성을 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종목을 고르는 또 해외 시장을 고르는 그 기준을 보면 적어도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일 것,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을 것, 또 성장 동력이 나타나고 있을 것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그중에 어떤 것도 지금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기업 실적은 날이 갈수록 빠지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매일 삽질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 중에서 신뢰도가 나타나고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현재 구간에 한국 시장에 투자할 만한 매력도는 가격 매력밖에 없는데 그 가격 매력도 지금 우리가 쉽사리 관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향후 금리 변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거기다가 정부의 정책은 더 산으로 가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그만큼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대형주는 뭐 낙폭과대주 중심의 뭐 트레이딩 정도 그렇지만 트레이딩의 그 기간은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중국의 본토에 투자하는 것이나 인도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만 보시지 말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자산이 매력적인지를 좀 더 관측하신 다음에 가시는 게 좋다. 다만 해외 자산에 투자하실 때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꼭 환해지 되어 있는 상품을 사시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율 부분 강조해 주고 계시고요. 지수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종목 이슈들 이어서 짚어볼 텐데요.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관련 소식이겠죠. 그 소식 들려오고 나서부터 현대글로비스는 급등이고요. 또 현대위아나 모비스의 주가 흐름은 또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 현대그룹 내에서도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지 좀 봐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지난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블록딜에 좀 성공을 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13.39%의 물량을 무사히 넘겼고 그 넘긴 물량이 2년간 또 보호 예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물량 출회에 대한 우려감도 좀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일감묘라지기 규제도 회피를 하게 됐고요. 최대 주주 지위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전에 현대글로비스를 급락시켰던 요인들이 대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가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부분들, 지배구조 부분에 있어서의 프리미엄이 축소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어쨌든 현재 관점에서 그런 지배구조 관련 가치를 빼더라도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 앞으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등 이제 자동차가 이때까지 없었던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부품주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현대모비스는 반등 시도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끝으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계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둔화 혹은 인건비 상승 문제가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하방으로 조금 방향성을 열어둬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하방 쪽으로 관심도를 열어보자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제약주 쪽에서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11% 급등했죠. 이 호스피랄을 화이자 측에서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호재가 됐는데요. 네네. 앞으로도 이 같은 상승 추세 이어지리라고 보시는지 좀 호재성 이슈 좀 크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가 호스피랄을 이제 인수하게 되면은 셀트리온의 램시마 판매를 호스피랄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램시마 판매가 화이자를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다. 화이자의 엄청나게 큰 그런 영업망이라든지 마케팅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램시마가 대폭적으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 유럽 전역에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한 3분기 정도에 미국 내에서도 허가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램시마의 대폭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 셀트리온 조정 시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약과 바이오 업종은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주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알티오젠 한 종목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약품 연구 개발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바이오시밀러 기술료가 유입되고 있고 향후 브라질 시장에서 큰 폭의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메디톡스도 흐름이 좋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앞서는 이제 알테오젠 얘기해 주셨는데 유망주 꼽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개별 종목은 제가 바이오 쪽은 잘 모르고요. 그래서 네. 종목을 말씀드릴 건 없고 투자 전략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기대 종목은 셀트리온이 아니라 오히려 메디톡스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로메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바이오주 모멘텀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뒤이어서 지금 터진 거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이 기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꺾이면 바이오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시각도 조금은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실적이 따라준다면 좀 이 종목들과는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신뢰도 밸류에이션 너무 부풀어져 있다라는 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그냥 한마디로 기대 종목이 꺾이면 그때 같이 팔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아마 실적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이슈와 함께 또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네요. 김종호 연구위원과 그리고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